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친구 3부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연애도요,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위너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 착석하시고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모두 성공하실 겁니다. 우리 주식 카운셀러 주아쌤이요, 여러분들 위해서 매주 수목금 출연하시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한 강의를 또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아쌤도 사랑을 먹고 막 힘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의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내용 전해주실 우리 주아쌤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주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우리 오픈 채팅방에 계신 우리 친구분들이 착석하고서 많이들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인사 한 번만 이제 오픈 채팅방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 계신 우리 대박 친구분들 주하 하고서 한 번씩 올려볼까요? 주하. 반갑습니다. 네, 주하쌤 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또 인사들은 이렇게 또 줄임말을 쓴다고 하죠. 네, 와, 이렇게 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0여 분의 우리 대박 친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시간 되면 주월쌤이랑 공부하는 시간인 거 이제 기억하시죠? 벌써 7강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와. 우리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대박 친구 주식 와이프라고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7강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어떤 시기에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는 만나러 가야겠죠. 그래서 연애하기에 좋은 시기는 대체 언제인지에 대해서 강의도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사랑도 타이밍이라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주식도 그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보시면 말풍선 모양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시고 돋보기로 되어 있는 검색창에 대박친구 주식 와이프라고 검색하셔서 나오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1,368분 현재 들어와 계시고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아서 오늘 마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마감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어보기 전에 그래도 오늘 시황 잠깐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주아쌤? 네, 일단 최근 시장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흘러갔었는데 저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일단 제약 섹터가 상승을 이끌어 갔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을 이끌어 가려면 전기 전자 업종이 이끌어 가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다행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전기전자 업종에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 이런 IT 업종들 역시도 같이 이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아쌤이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월봉상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저항을 받았었던 헤드앤숄더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구간을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요, 주가와 지수는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대 양봉으로 몸통 구간 강력하게 전고점 구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이제는 당분간은 또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이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보통 3,
4분기가 전기 접자 업종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잘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환율이 굉장히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달러가 약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 증시에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는 8월 달 긍정적인 증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9월 달 증시에서는 통화 스와프가 이제 만료가 되는 만큼 역시나 달러가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이면은 역시나 신흥국 자금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일단은 상승하는 흐름들 즐기시면서 물 들어올 때는 또 역시나 노를 열심히 젓는 게 중요하고요. 역시나 태풍을 만나면 역시나 또 피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견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도 봐야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월봉상 흐름을 보시면요. 이전에 고점 구간이 몇 포인트였죠? 2,600포인트대였습니다. 네. 이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역시나 쌍봉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수가 상승이 계속해서 8월 달까지 유지가 된다면은 2,500선 구간까지 일단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흐름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드디어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최근 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6만 원 넘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장중에 이제 6만 원 돌파해주는 모습도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 3거래일 정도, 3, 4거래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종목별 투자자에서 삼성전자 보시면 외국인 자금이 역시나 4거래일 연속이나 들어온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격으로 올라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역시나 그 전기접자 업종 중에서 중소형 개별 종목들까지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약지수와 같이 마찬가지로 코스닥 증시 역시도 일부 올라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지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포인트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이제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860포인트 부근까지는 일단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지금 시장 지수에서 봐야 되는 게 제약지수인데요. 제약지수가 12,000포인트 근방에서 주화쌤이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데 매물대 부근이다 보니까 일봉상 흐름을 봤을 때도 역시나 주춤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화이자 쪽에서 백신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제일약품과 같은 종목들이 역시나 시장 흐름을 또 상승하는 그런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약품 흐름도 한번 봐야겠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죠. 오늘 사실 제일약품 빼고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형 종목군들이 살짝쿵 이제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 이슈가 완전히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 단기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은 우리가 엿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월 이제 중순에서 말로 가면 역시나 제약바이오 또 섹터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즐비해 있으니까 일단은 조정 주는 동안에는 코스피 흐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전기전자 업종 우리가 계속 이제 공략해 보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최근에 그 행정수도 이전 관련 종목들 상승세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인공태양이라든지 항공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수급이 그냥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요. 시장의 주도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런 이제 섹터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인 주도 섹터들 흐름들을 계속 챙겨보면서 개별 종목군들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략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8월 달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도 해나가셔야 되고요. 현금 확보도 해나가셔야 되고요. 포트를 계속해서 줄여 나가시면서 9월, 10월장 계속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대응하시면서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주화쌤 강의 이제 들어보기 전에 제가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저희 같이 공부하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대박친구 주식와이프라고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TV만 시청하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가져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스터디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상담과 짝꿍 종목도 금요일에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 금요일까지도 알찬 시간 보내시면 좋겠죠. 바로 준비된 강의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일지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불러볼게요. 주아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강의 정말 많이 기대해 주셨을 텐데요. 주아쌤이 또 7강 주제를 우리가 연애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종목들 만나야 되는지 종목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짝짝꿍을 맞춰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역시나 우리가 3%만 먹고서 주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또 극대화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강의 어떻게 보면 정말 꿀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은 분들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이 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들 그 노란톡 메신저 하시잖아요. 노란톡 메신저 들어가셔서요. 돋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오픈 채팅이라는 또 란이 나옵니다. 그 오픈 채팅 누르셔서 주식 와이프 대박 친구 검색하시면은 주화쌤의 1,300명이 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 생방송 통해서는 라이브 통해서는 지금 계속 공부도 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도 주화쌤 계속해서 브리핑도 도와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복습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오픈 채팅방을 공부방으로 잘 활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연애학개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제 동생도 최근에 이 주식 연애학개론 제 강의를 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주화쌤이 지금 연차가 한 3년, 거의 4년 다 돼가는데 제 동생이 제 그 경제 방송을 잘 안 봤어요. 원래 동생들은 언니가 뭐 해도 안 보더라고요. 오히려 제 동생도 그래요. 가족들은 잘 안 봐요. 맞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제가 1강 한번 보라고 딱 해줬어요. 영상을. 너무 재밌다고. 그 6강까지 그냥 정주행을 이제 주말 동안에 한번 싹 다 하고. 그 동생이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 가족이 인정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이제 종목 상담 내용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깊이감이 있다. 원칙이 제대로 있다. 보셨네.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주화 유니버스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기 때문에 주화 유니버스다. 다 근거가 있다. 깊이 있는 근거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또 주화쌤의 강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동안 주화쌤이 실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자, 이제 7강까지 왔으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그래도 복습은 해야겠죠. 처음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수정 앵커님이 한번 도와주실까요? 실적, 실적, 수급, 수급, 차트, 이슈입니다. 이슈. 똑똑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우리가 복습하자는 의미에서 실수, 차이 하고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한 번씩 올려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어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입력하고 또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맞아, 주화쌤이 실수, 차이 얘기했었지. 이 기업 지금 실적 어떻지? 이 기업 지금 수급은 어떨까? 차트는, 이슈는 하고서 머릿속에 다다다닥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실수, 차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주화쌤이 이 실수, 차이 중에서 차까지
가지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강의 관련해서 주아쌤이 캔들 차트 강의도 도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지 저항에 대한 부분들도 주아쌤이 강의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또 만나지 말아야 하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도 강의를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네, 이평선에 대한 강의를 오늘 주아쌤이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이평선과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 사실 이제 보조지표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 강의여서 이슈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사실 말 그대로 진짜 보조해주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평선 강의를 오늘 주아쌤이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사실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지금 초보분들 많은 거 주아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한번 눌러볼까요? 오픈 채팅방에 가격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저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는지 잘 모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코리님, 몽실몽실님, 뽀뽀님, 모모모노님, 네, 어쩌다로 시장님, 용희님 등등등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또 이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기본을 모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사실 주아쌤이 차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저항과 지지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보조지표를 알기에 앞서서 이평선만 알아도 이 이평선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이평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이평선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은요, 가격, 이동, 평균선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네, 줄여서 이평선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외워야겠죠? 이평선 하고서 오픈 채팅방에 한 번씩 써볼까요? 예, 다소 귀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야 머릿속에 우리가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 하고서 한 번씩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 올라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이런 분들만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죠? 자,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요, 우리가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중요하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종가값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색깔의 선들이 보이시죠? 네.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조금 더 이렇게 당겨서 보실 수가 있으면 좀 당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 노란색 선도 보이시고요. 또 핑크색 선도 보이시고요. 파란색 선도 보일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색깔의 선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HTS 들어가시면요, 차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선이 보통은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깔려 있지 않으면 역시나 고객센터, 증권사 고객센터 전화해서 가격 이동 평균선 설정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면은 다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꼭 이 이동 평균선이 깔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색깔의 예쁜 선들이 가격 이동 평균선을 나타낸 건데, 자, 다음 화면으로 넘겨볼게요. 각각의 뜻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색깔 이제 표현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주아쌤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색깔을 표현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5일선, 저는 핑크색, 핫핑크, 주아쌤 옷 입고 있는 것처럼 핑크한 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맛에 맞게 색상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아쌤이랑 같이 똑같이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색상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겠죠. 저는 일단은 5일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색상으로 표기를 해놨고요. 20에서는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심리선, 생명선 역할을 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 나름대로 색깔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했고요. 61선 같은 경우에는 수급 세력선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노란색 선으로 했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딱히 엄청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보이는 초록 색깔, 보통 이제 방송에서는 크로마 색이기도 한데 거의 백그라운드의 색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로 깔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시면 숫자 1번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자, 우리가 색깔을 외우셔야 돼요. 색깔을. 제가 외울 시간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색깔 잘 외우셨죠? 이거 색깔 외워야지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또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5, 20, 60, 121, 1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봉 차트를 볼 때요. 일봉도 있죠. 네, 근데 일봉 앞서서 뭐 있어요? 분봉이 있단 말이에요. 분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월봉도 있고요. 연봉도 있어요. 근데 신뢰도는 어디가 가장 높다고 그랬어요? 장기로 갈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의미하는 것도 사실 이제 일봉상의 5일선, 만약에 주봉상 5일선이 있잖아요. 그럼 5주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월봉에 있으면은 5월선이라고 표현하고요. 연봉에 있으면 5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5연선까지는 사실 가기가 어려운데 보통 이제 월선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 이게 일봉상에 나타날 때는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5일간의 종가값의 평균. 그러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럼 주가 5주간의 5주간의 종가값의 평균. 그럼 월봉도 마찬가지겠죠? 5월간의 종가값의 평균을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5선, 20선, 60선, 120선으로 표현할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 일봉을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5일선, 21선, 61선, 121선 하고서 일봉을 기준으로 주아쌤이 이렇게 일단은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아쌤 꿀팁까지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나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의미하는 바를 또 봤더니 주식장이 일주일에 몇 번 열릴까요? 우리 앵커님. 5번. 그렇죠. 월, 화, 수, 목, 목, 금 금. 이렇게 네. 다섯 번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5일이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열리는지 장이. 그래서 5일은 단기선, 단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일봉상 흐름을 많이 봐요. 그리고 21선. 21선은 한 달 단위겠죠. 한 달 단위예요. 그래서 이 21선 같은 경우에는 심리선. 심리선? 네,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일주일 단위, 그리고 한 달 단위가 되겠죠. 그리고 60일선. 60일선은 분기 단위가 되겠죠. 네. 분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세력선,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위는 거의 이제 3달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한 분기죠. 1분기. 그리고 이제 120일. 120일은요, 반년이에요. 반년이니까 경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기선. 다 의미가 좀 있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필기 잘하고 계세요? 네, 여기까지 필기하셨다 하시면요. 다시 한 번 더 숫자 1번 눌러줍시다. 네. 주아쌤 방송 들을 때는요. 필기하면서 보셔야 돼요.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1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 또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또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5일은 이제 단기가 되겠죠. 단기에서 우리가 중장기로 가는 거예요.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5일은 당연히 단기 흐름을 볼 때,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그리고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중기, 그리고 1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세를 볼 때, 그래서 이 추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당, 중, 장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은 다 이 모든 게 어떤 걸로 기결이 되냐면 지지와 저항으로 기결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도 배웠고 저항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으로 기결이 되는데 주가가 단기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요. 지지를 받으면서 만약에 5일선이 있다고 볼게요. 5일선이 이렇게 있고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를 받고 매수를 있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보유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5일평선을 타고 있다 하면 보유겠죠. 그러면은 수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3%만 먹고서 컷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선을 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아, 보유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이 나오는데요. 주아쌤은 또 이제 월봉상 볼 때 이제 5월선도 보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많은 전문가분들도 참고를 하겠지만 여기다 플러스로 10월선. 네, 10월선을 많이 참고합니다. 10월선. 그래서 우리가 단기선 볼 때 5일 아니면 10일 보긴 하는데 단기선 중에서는 5일, 5주선 이렇게는 참고하셔도 괜찮아요. 5월선까지. 근데 플러스 월봉에서는 10월선을 좀 5월선보다 훨씬 참고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11선은 언제 보는 겁니까? 하는데 보통 이제 11선, 10주선 이렇게 보기보다는 10월선, 월봉상의 10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단기선 중에서 10선은 월봉상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아쌤이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네. 월봉에서는 5월선보다 10월선을 단기선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거 정말 핵꿀팁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할 때 일, 주, 월 볼 때 뭘 위주로 많이 보냐면 어떤 전문가님들 보니까 막 3일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255일선 막 이렇게 맞아요. 보시고 365일선 막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딱 진짜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요. 그냥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5, 20, 60. 예, 요거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5, 20, 60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60일선에서 또 꿀팁이 있어요.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했잖아요. 수급이 들어온다. 예, 수급이 들어온다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붙으면요. 추세가 전환이 됩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실전 사례에서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60일선에서는 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은 추세 전환이 되는 시그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딱 족보예요. 족보. 예, 거의 이제 실전 시험에 나오는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캡처 다 뜨셨나요? 예. 예. 시간이 지금 없어요. 캡처 다 뜨셨다고 생각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신풍제약 차트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풍제약을 매매를 하면서도 아,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고가권이니까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정말 단기 매매에 그쳐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아, 닭 쫓던 그 뭐 이렇게 지붕 쳐다보듯이 아, 이렇게 올라가네 하고서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네 하고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평선에 대해서 알았다면 우리가 종목을 보유할 수도 있었고요. 수익도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5일평선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5일평선? 5일평선이 단기선. 네, 단기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단기선을 타고 가고 있을 때는 포지션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지를 받으니까 매수? 네, 매수 보유. 포지션과 보유 포지션을 잡으라 그랬죠. 네. 종목을 이제 보유하면은 어때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으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계속해서 보유 포지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5일 이평선을
깨면서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단기, 단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완전 다 뭐 올 매도해라 이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은 매도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평선에는 또 성질이 있어요. 성질. 그래서 그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지지 저항에 관련된 성질이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성질, 지지, 저항을 받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지지받고 있으니까 보유고요. 이탈하니까 단기 매도 관점이죠. 근데 여기 신풍제약 보면은 최근에 캔들이 땅땅 두 개가 나오면서 어떤 선에서 또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2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처럼 지지대로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항도 받기도 하고요. 지지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지지 저항의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이제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격도? 자, 이격도는 뭐냐면 주가와 가격 이동 평균선의 괴리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빨간색 단기선은 올라가는데 파란색이랑 지금 어때요?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요. 주가가 다시 이제 이평선으로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붙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밀리게 되겠죠. 밀리게 되니까 이렇게 눌리면서 이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격도의 성질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5일 이평선을 타고 있을 때는 보유 관점을 유지하지만 언제든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탑로스라는 기능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스탑로스 통해서 미리 내가 예상하는 떨어지는 구간에다가 매도를 예약으로 걸어두시면은 갑자기 어느 날 주가가 확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고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HTS에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있으니까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스탑로스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핵 꿀팁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조아쌤이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해 완료 하고서 오픈 채팅방에 한 번씩 올려볼까요? 네, 이해 완료 하고서 한 번씩 올려주세요. 네, 우리 번님이 이렇게 캡처 열심히 떠가지고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 지금 올려주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캡처 뜨고 사진 막 찍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오픈 채팅방에 서로서로 공유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아주 흐뭇합니다. 네, 역시 배움은요, 같이 또 나누면 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사례를 우리가 또 봐야겠죠. 두 번째 사례. 지금 사례가 너무 많아요. 오늘 18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까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어떡해. 시간이 너무 빠른데요? 네,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네. 자, 이거는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주화쌤이 어제 언제 매매했었냐면은 이 종목을 이제 4월 초쯤에 매매를 해서 매도를 언제 했냐면 바로 요때였습니다. 우와, 대박이죠? 완전. 예, 저도 사실 머리가 어딘진 모르는데 제가 예상한 목표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수익률 장난 당일날 아니었다. 네, 수익 실현을 잘하고 나왔어요. 40%가 넘는 수익률을 챙기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주화쌤이 어떻게 수익률을 40%대까지 극대화를 해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 사실 이게 가장 큰 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화쌤이 또 역시나 이평선을 또 쭉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려가니까 어때요? 네, 빨간색 선을 타고 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보유. 예, 맞아요. 보유 포지션이에요. 주화쌤은 그냥 이평선 흐름 타면서 파도 타기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5일평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요, 착한 녀석들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쉽게 가진 않아요. 이런 녀석들을 만나면, 아, 정말, 아싸, 가오리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주가라는 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 경험들 많이 하라고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5일 단기 이평선 타고 있을 때는 그냥 보유 포지션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이평선의 성질 중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의 성질 첫 번째? 지지저항이라고 지지저항. 표현했죠. 네네. 지지저항. 그래서 보니까요. 21선 구간에서 어때요? 지지받죠, 지지. 예, 지지받으니까 여기서 딛고 올라가요. 또 역시나 21선 이탈하지 않고 어때요? 지지받으니까
올라가죠. 그러면 반대로 이 구간을 지지받지 않고 이탈을 해요. 그러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매도. 그쵸.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우리가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3%만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궁금하셨잖아요. 이게 다 비밀이 이평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평선에 대해서만 정말 잘 아시더라도 이렇게 지지받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보유하면 되는구나. 지지받는 구간에서는 매수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과 보유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구나 하면서 인식을 하면서 주가를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기본적 분석이 먼저냐, 기술적 분석이 먼저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차트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바이오텍은 이런 관점에서 주아쌤이 실전에서 이렇게 매매를 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꿀팁. 주아쌤이 또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아까 60선이 뭐라고 표현했죠? 60선, 세력선, 수급선. 네, 세력선과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꿀팁인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궁금하다 하시면 하트 한 방씩 올려주세요. 지금 아직 많이 남았는데 빨리빨리 우리 시청자분들 도와주세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네, 좋아요. 주아쌤 에너지 충전 잘했습니다.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노란색 선, 황금선은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60선. 60선이 이제 세력선, 수급선이기 때문에 얘도 또한 공식이 있습니다. 주아쌤이 이제 가끔씩 공식 많이 알려주는데요. 아까 전에 이 60선에서는 아까 꿀팁 뭐 알려드렸어요? 대량 거래량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대량 거래량. 자,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캔들 중에서 중요한 캔들 뭐라고 했어요? 예, 상승할 때 나오는 캔들, 중요한 캔들. 장대 양봉. 그렇죠. 양봉이긴 한데 장대 양봉과 영망치 캔들이라고 했죠. 요거를 우리가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공식 우리 시청자분들 잘 적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게 뜨면은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도 가능하고요. 단기 급등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단기 급등 시그널 공식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주아쌤이 대우부품 언제 매매했었냐면 이날 당일 데이 트레이딩 했었고요.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고 나서 추세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죠? 네. 단기 추세로 봤을 때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길게 봤을 때도 올라가는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시그널 주아쌤이 공식 알려드렸으니까 꼭 캡처 뜨시고 공부하세요. 거래량과 지금 영망치 캔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아쌤이 나중에 자료 드리면은 꼭 똑같이 필기하시고요. 똑같이 그림에 동그라미 치면서 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신기하게 또 그 다음 사례. 자, 그 다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에서도 액세스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61선이에요. 61선. 61선을 어떻게 돌파했어요? 영망치 캔들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단기 급등 시그널 나왔죠. 그래서 쭉 올라가고요. 대량 거래량도 붙어줬어요. 이런 구간 동그라미 치고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자, 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아쌤이 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61선 구간을 어떻게 지금 했어요? 장대 양봉이 돌파해줬죠. 돌파해주니까 어때요? 단기적으로 추세상 급등하는, 상승하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됐고요. 역시나 대량 거래량 들어와준 모습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장착해 두신다면은 이렇게 영망치 캔들이나 장대 양봉이 떴을 때, 대량 거래량 들어왔을 때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수 있구나. 단기 급등 시그널이 될 수 있구나 하고서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아쌤이 꿀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실전 사례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주아쌤이
빨리 강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리 지금 앵커님이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해야 오늘 하시는데. 정말 머리 빨리 굴리고 있는데 입력을 지금 막 초과하려고 하고 네. 있어요. 빨리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예. 복습해야죠. 예, 복습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랄게요. 주아쌤이 영상 말 다 빨리 찾아보면서 하더라도 복습해야죠. 복습하시고요. 이거 이데일리 너튜브에 녹화본 이 방송 끝나고 한 10분 뒤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꼭 녹화본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 안 가시면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골든 크로스. 자, 골든 크로스는 자, 우리가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보셔야 됩니다. 상승 추세로 갈 때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는 죽는 자리죠. 네.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서 가는지 아니면은 내려서 가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습니다. 자, 20일 이동 평균선이 있으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가요? 위로 올라가면은 골든 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아래로 단기 이평선이 내려가게 되면은 데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주아쌤이 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또 꿀팁이 있어요. 네. 예, 지금 한 1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 이 골든 크로스가 20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때 강하죠. 그 다음에 60선을 또 추가적으로 돌파해서 올라가면은 더 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데드 크로스도 21선 이탈하고요. 61선 이탈하면은 역시나 강하게 중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추세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전 사례도 보셔야 될 텐데요. 자, 실전 사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인데 주아쌤이 지금까지 한 30% 정도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자, 이 종목도요. 역시나 데드 크로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드 크로스가 뜬 구간 21선 구간에서 5일평선이 이탈하면서 내려오죠.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어떻게 가면 강력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61선을 한 번 더 이탈하면서 내려오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때요? 내려간다, 강하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골든 크로스는 상승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 말씀드렸죠. 골든 크로스가 첫 번째 골든 크로스가 뜨고요.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역시나 61선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골든 크로스가 뜨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주아쌤이 계속해서 사막 콘덴서는 결혼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아쌤이 이제 공략했었던 시점 자체가 골든 크로스 뜨고 나서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드려서 지금까지도 30%가 넘는 수익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떠서 주아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아쌤이 이미 2월 달부터 관심 있게 봤었고 이데일리 통해서 주아쌤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 종목 역시도 주봉상의 골든 크로스가 언제 떴는지 봤더니 작년부터 골든 크로스 한번 떠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골든 크로스 61선 구간을 돌파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쭉 추세 상승 나오죠. 진짜. 5주선을 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포지션을 보유 포지션. 그러면은 우리가 역시나 이런 대형주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골든 크로스가 주봉상에 뜨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더라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주아쌤이 언제 이 종목을 소개해드렸냐면 4월 달에 소개해드렸습니다. 4월 달에 소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유바이오로직스도 100% 넘게 올라가는데요. 와. 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주아쌤이 기술적으로 캐치를 해냈는지 그거 궁금하시죠? 네. 자, 봤더니 주아쌤이 이제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했냐면 바로 이 61선 구간대를 돌파해주면서 거래량 들어올 때 그리고 이 이평선의 성질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지지 저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61선이 어떻게 지금 발현이 되는가 봤더니 이전에는 저항을 받았었는데 돌파를 해주고 나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돌파를 해주고 나서 지지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선 우리가 알려드렸잖아요. 이 저지선도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항 지지 역할을 하듯이 저지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나서 그대로 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관계로 빨리 하면은 한 3분 만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주화쌤이 5일선부터 해서 21선, 60일선 순차적으로 배열이 된 거를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색깔별로 주화쌤 표현할게요. 예, 5일선, 오른쪽으로 21선. 다 올라간 거죠. 네, 그렇죠.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상승 방향.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배열이고요. 그리고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60선, 그리고 20선, 그리고 5일선.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배열이 된 거를 역배열이라고 하는데 정배열로 이제 가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역배열로 만약에 이평선이 흘러가게 되면은 주가는 역시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흘러가는지 실전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제테마라는 종목 보니까요. 5일 이평선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보이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평선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예, 이렇게 정배열이 되니까 올라가는구나 하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데드크로스, 죽는 자리, 데드크로스가 뜨니까 어때요?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지금 61선 구간대를 이탈하면서 내려갈 뻔했다가 오늘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이러한 지금 20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지 봐야 돼요. 저항을 받는지. 왜냐하면 주가는 바로 이제 내려가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줬다가 또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21선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추세 상승이 가능한 거겠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배열 구간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보면서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구간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입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역배열이 나왔냐면은 데드크로스가 뜬 구간에서부터 역배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60선 보이시죠? 60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일선으로 주가가 배열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중장기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화쌤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 시그널 말씀드렸죠? 60선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 나오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모습. 그래서 역배열에서 우리가 정배열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우리가 추세 전환 구간에서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끝내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립 피셔의 말을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필립 피셔라는 분이 워렌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성장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명언이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매우 고통스러운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화쌤이 첫 번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을 많이 늘려나가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화쌤이 알려드리는 이런 공식들이라든지 기본적인 개념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겪어나가시면서 이럴 때는 주화쌤이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맞네, 확률적으로 많이 맞네, 이런 경우에는 또 속임수 구간이 나올 수도 있네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실수를 우리가 알고서 또 다시 어떻게 하면은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 경험으로 터득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강은 주화쌤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 내일은 마지막 강의가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8강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주화쌤이 1강부터 8강까지 정말 어떻게 꾸려나갈까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 주화쌤과 같이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굿밤 되시라는 의미에서 주나잇 한번 올려주시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굿밤 되시길 바랄게요. 주나잇!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죠? 아마 그 속에 다 녹아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내일 시장 대응하실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내일 마지막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대박친구 주식 와이프 검색하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짝꿍 종목과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주 내내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